안녕하세요, 제니니 여러분, 제이제입니다. 나의 기대 수명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텔로미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결과 놀랍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제이제이가 최신 피트니스 웰니스 트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검사 결과도 투비순. 텔로미어란 무엇인가? 노화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텔로미어 유전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텔로미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호캡 같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DNA라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 DNA가 염색체라는 구조 안에 꽁꽁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염색체의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신발 끝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처럼 염색체가 닳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 텔로미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분열하고 복제하면서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실을 자꾸 자르다 보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요. 텔로미어가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포는 건강하게 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세포 노화라고 부르죠. 또 질병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텔로미어 길이의 마모는 우리의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텔로미어와 질병의 관계.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빠르면 노화가 빨리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를 보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이 혈관과 세포들도 빨리 늙어요. 그럼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막히기 쉬워져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짧은 텔로미어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텔로미어가 짧으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죠. 암 같은 경우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불안정해져서 DNA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타고난 텔로미어가 너무 길어도 세포가 무한정 분열할 수 있어서 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나이에 비해서 너무 짧거나 긴 경우에 추가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겠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이런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텔로미어 검사란 무엇인가? 이 중요한 텔로미어를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몸속 세포의 노화 상태를 체크하고 나아가 나의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어요. 또 텔로미어가 너무 짧다면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수명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보통 혈액이나 타액을 채취해서 진행하는데요. 샘플 속에 있는 세포에서 이 DNA를 추출하고 그 DNA에 포함된 텔로미어의 길이를 특수한 기법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qPCR이라는 기술이 주로 사용되는데 DNA 복제를 통해서 이 텔로미어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텔로미어 검사를 하러 가면 유전자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더라고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텔로미어의 평균 길이를 계산합니다. 이 검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과학자인데요. 그녀는 텔로미어와 이 텔로머라이제 라는 효소에 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신기한 텔로미어 검사 저도 직접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침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메디진 휴먼케어라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열 검사이고 최대 3주 안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20대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었고 30대부터는 정상 체중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내심 텔로미어 검사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세포 노화에 관심이 생기면서 가공식도 많이 줄이고 당류도 많이 제한한 것 우리 젤리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검사 결과는 책자로 받을 수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1kb의 길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현재 길이는 6.804kb로 동일 연령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짧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평균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게 매년 평균적으로 0.1씩이나 줄어든다고 하네요. 결국 제 실제 나이는 39세이지만 이에 비해 텔로미어의 나이는 43.6세로 4.6살이나 많게 나왔어요. 텔로머라이제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켜주는 효소의 활성이 낮은 타입으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느린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 결과 텔로미어 길이와 텔로머라이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박지은님은 동일 연령 대비 노화 속도가 매우 빠른 유형입니다. 현재 텔로미어의 길이는 매우 짧은 편이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길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건강 및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이 냉동식품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유기농만 먹고 그러고 산 지가 한참인데 아니 여기서 뭘 더 해야 돼요. 진짜 더러운 세상 이런 것도 타고나는 게 있는 건가. 정말이지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저는 그 관리법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뭐 제 몸뚱이도 타고나긴 처참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건강도 남들보다 좀 더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는 게 더 나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텔로미어의 길이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를 통해서 길이를 연장하거나 짧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해요. 마치 우리의 근육과도 같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텔로미어의 길이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다. 내가 유산소를 싫어해서 그랬구나. 유산소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산화 방어 능력을 높여서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꼭 텔로미어뿐만이 아니라 장소와 큰 연관이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새해부터 이 유산소를 꼭 하기로 결심했어요. 고강도 운동에 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중고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텔로미어의 단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사례도 일부 제시되었는데요. 이 경우 운동 후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고강도 운동은 텔로미어 길이에 도움이 되지만 주 2, 3회 정도로 제한하면서 휴식을 챙겨줘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고 해서 4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서 40분 이하로 활동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8살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 관리,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텔로머라이즈의 활성 또한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잖아. 많은 전문가들이 명상을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명상은 텔로머라이즈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매일 6시간씩 3개월간 명상을 수행했더니 텔로머라이즈의 활성이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아니 잠깐만, 근데 하루에 6시간 명상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가들은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운동이나 사우나 후에 꼭 명상을 챙겨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 수면.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텔로미어가 더 빨리 짧아질 수 있다고 해요. 수면 무호흡증처럼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요즘 사우나와 이 고압 산소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숙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네 번째로 식습관. 텔로미어를 보호하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과 항염증 식단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 텔로미어에 좋은 음식을 살펴보면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엽산과 비타민 K를 공급해서 텔로미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연어와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식품들이네요. 여기에 꼭 챙겨 먹으면 좋은 필수 성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C와 E는 텔로미어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해요. 또 폴리페놀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마지막으로 통곡물에 있는 섬유질은 텔로미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텔로미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도 있었어요.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 트랜스지방, 패스트푸드, 가공된 육류는 텔로미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압 산소 관리.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가 텔로미어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64세에서 82세 사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 5일씩 90분 고압 산소 치료를 했는데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평균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요. 노년기에는 텔로미어가 주로 짧아지기만 하는데 이게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해요. 고압 산소 치료가 효과를 내는 이유는 몸의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세포 회복이 촉진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체내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가 손상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텔로미어가 보호된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가 계속되는 분야이고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보니 제가 궁금해서 직접 이 고압 산소 관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주 4, 5회 한 번에 90분씩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 텔로미어 기록을 비교해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 검사는 완벽한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 비해 저는 위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잘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내 결과는 왜 평균이야일까? 텔로미어의 길이 검사가 정말 객관적인 수명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고 합니다. 텔로미어 자체가 아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며 텔로미어의 길이와 직접적인 신체 수명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려면 아직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특히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사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에 차이가 있다 보니 텔로미어가 짧더라도 반드시 건강이 나쁘거나 기대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휴! 노화는 텔로미어의 길이뿐만 아니라 DNA의 손상, 세포 내 대사 변화, 염증,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꼭 텔로미어 하나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텔로미어 검사는 분명 중요한 바이오마커이며 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노력에 좀 더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제 눈바디에 비해서 인바디는 정말 허접하지만 그래도 이 인바디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과 같아요. 인바디 수치는 꼭 내 몸의 완벽함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목적성을 주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참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텔로미어 검사가 비교적 금액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새해 건강한 관리가 목표라면 또 저속 노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를 더 꾸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젤린이들도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혹은 아직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텔로미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저속 노화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 일일이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텔로미어 검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나도 텔로미어 검사를 해본 적 있어요? 하는 젤리들 댓글로 정보를 한번 남겨주시고요. 나의 텔로미어는 평균 나이에 비해서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이제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